네, 신의 한 수로 매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장의 베테랑인 분에게 한 수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 건데요.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러 가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마 저희 MTN을 개국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김성남 대표 보고 반갑네 이러면서 계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현 앵커를 저도 아마 한 1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하나도 나이가 안 드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만의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좀 솔직하게 뭔가를 좀 꾸미거나 듣기 좋은 이야기들 드리기보다는요, 그냥 보이는 대로 분석이 되는 대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 나이가 안 들었어요? 그 사이에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의 연륜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냉철한 그 시각을 그대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 좀 내려볼 텐데요. 일단 오늘 추석 연휴 하루 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끝까지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 만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챙겨봐야 되겠고, 연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좀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좀 훑어주시죠. 네, 사실 오늘 조금 우리 시장이 약간 억울한 측면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마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휴장이지 않습니까? 또 월요일도 휴장입니다. 4일간 연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세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가끔씩은 우리 시장이 먼저 좀 선도해서 앞서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제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한 번씩 그 신흥국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하는데, 최근은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산업군이 좀 비슷할 수 있는 이 나스닥 시장을 좀 더 보면서 한번 시장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차트 띄워진 게 바로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요걸 크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시장도 덩달아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6월, 그죠? 6월 중순에 이르러서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올랐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왜 올랐는지 아시죠? 그죠? 맞아요. 이거 왜 떨어졌죠? 왜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정말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와, 이거 어떻게 살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죠. 그런데 어느새 여기 와서는 야, 설마 이번 CPI 발표가 가장 최고치일 거야. 다음번에는 피크아웃 찍었으니까 좀 낮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나와서 올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됐죠? 맞아요. 7월 CPI 발표가 나왔는데 정말로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환호를 해줍니다. 그죠? 근데 지금 왜 또 떨어지죠? 자, 이제 우리는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반영된 상태에 상승이 나왔고 다시 꺾여 있는 상태. 자, 근데 이 녹색 라인, 약간 야광색으로 보이는 이 라인이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이걸 여지없이 지금 깨졌던 상태에서 어제 아쉽게 거기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나스닥이 2%나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휴장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전에 조금 내려가나 싶었던 것을 조금 이제 오후에 들어와서 조금씩 다시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자, 저쪽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오르면 그래서 우리도 오늘 조금은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는 건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너무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가 지표,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얼마나 세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아세요?
다음 주 일정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일단 당장 보시면은 오픈할 때 우리 박소연 앵커께서 짚어주셨지만 ECB 통화 정책, 그 다음에 또 연준에서 베이지북 공개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또 무언가가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한번 중요하게 봐보시면요. 당장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13일 날 장이 열리죠. 그래서 그 시장에 과연 얼마나 세게 올라가거나 뭐 이럴까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9월 13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 다음 날은 8월 PPI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 15일 날은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뭐 광공업 생산,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CPI일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8월 실업률도 발표가 되고요. 이 금요일 날 또 한 번 중요합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21일 날 있는 바로 FMC 회의에서 이제 50bp 올리냐, 75bp 올리느냐, 요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꺾이고 뭐 이랬었을 때는 75bp 올리는 확률이 40% 정도로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번에도 75bp 금리 인상을 한다? 야, 이거 시장이 어떻게 버티지? 그죠? 지금의 어떤 강달러의 요인이 되고 있고, 상대적인,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또 무지하게 지금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시장이 제대로 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오늘 목요일 이 순간 오늘 뭐 내마녀가 띄워놓는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다음 주에 중요 일정들이 뚝뚝뚝뚝뚝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때문이라도 아마도 시장이 제대로 된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나스닥 차트를 한 번만 살짝 좀 확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뭐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이게 만약에 지난번 발표보다 떨어진다, 7월달치보다 8월이 떨어졌다, 그러면 화답할 수 있겠죠. 금리 75bp 안 올리고 50bp 올릴 수 있어, 아니면 더 이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파월 의장이 또 무언가가 조금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난다라면, 그래도 60선, 120선 사실 저항대가 많아요. 근데 이걸 뚫어내기만 한다면 그나마 상방을 조금은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뒤로도 쭉 경제 지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그런 안개 속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만약에 시장 상승이 잘 나와서 상방 에너지를 뿜어낸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상방 에너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걸리적거릴 수밖에 없는 자리들, 지금 현재 그나마 조금 다시 올리고 있긴 하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과연 오늘 2,400을 올려내고 끝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 위에 6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선 뭐 이렇게들 계속해서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또 서게 된다면 그때 다음 주 목요일 봤을 때 2,450 이상을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반등했을 때의 그 어떤 포트폴리오, 우리 현실적인 얘기 하자고요. 그래서 내가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서는 조금의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1일 FMC에서 결국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를 어떻게 올려서 나가야 되는가, 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여러분 생각이 하실까요? 많은 분들 의견들이 있으실 테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잔인하지만 2,300포인트 정도도 한 번은 갸우뚱하면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명절 때 우리 박소연 앵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명절이 오면 보통 장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장이 명절이 끝나고 난 직후 흐름들이 네. 어땠을까요? 일단 전에는 한산하다라는 특징, 뭐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없었던 그런 기억이고요.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제각각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네. 자, 일단은 가장 가까운 명절이, 지금과 같은 명절이 바로
설 명절이었겠죠. 그랬죠. 지난 설 명절 때 사실은 1월 달이 지금처럼 혹은 뭐 지금보다 더 잔인한 폭락이 이어졌었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차트 보시는 것처럼 아우. 2022년이 이렇게도 잔인할까? 시작하자마자부터 폭락이 들어왔고요. 명절을 앞둔 날이 이날이에요. 예, 요 날입니다. 요 날인데 내일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올랐어요. 마치 오늘 약간 플러스를 내고 있는 것처럼. 마치요,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력들이 오늘은 개인들이 열심히 못 살까? 그쵸? 당연히 개인들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또 역이용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나고 하루, 이틀, 뭐 3일 내지 이렇게 며칠간 또 오르는 그런 형국이 지난 설 명절 때는 있었거든요. 요번에도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아쉬운 건 높게 못 갔어요. 21동 평균선도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또 한 번 6월 폭락, 그리고 지금 오늘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상방에 에너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조금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만약에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뭐 어쨌든 중요 이벤트가 있으니까 현금 확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명절 맞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엄청 원하는 이야기는 들리지를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서운해요, 대표님. 그런데 요즘 시장 보면 그래도 시장 주춤해도 쏠리는 조금 분명히 있어서요. 이 돈이 쏠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대응 전략으로 그래도 가져간다면 추석 연휴에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겠거니라는 생각에 추가 질문 드려봐요.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쪽은 과연 어디일까요? 뭐 지수에 연동되는 뭐 섹터나 종목은 그냥 뺀다고 치더라도 돈이 몰리는 쪽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죠? 지붕이 무너져도 뭐 우리가 잘 피하고 솟아날 구멍만 찾아내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살짝 빠뜨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나마 지금 플러스를 내니까 조금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도주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장 제대로 못 갈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주도 섹터에 전혀 발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2위인데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5만 원이 깨지냐 어쩌냐 많은들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뭐 혹시나 저는 조금 더 뭐 저점이 지금 지난번 저점까지 와버렸고 지난 7월 저점을 깨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아마도 우리 시장도 2,300을 보러 가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러면 뭐 어떤 섹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사실 어제 원체 시장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뭐 좀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별적인 그런 업종의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큰 그림상은 식량난, 에너지난, 그리고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도 뭐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한테 속았다 어쨌다 하면서 뭐 다시 곡물 수출 막내 왔네 이러니까 또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르기도 하고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4차 산업의 혁명이 뭐죠? 바로 저는 스마트화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화가 뭐죠? 지가 알아서 잘 굴러가요. 그게 바로 무인화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이랄지 혹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 이런 쪽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탑픽 업종으로는 스마트한 인공지능화된 뭐 이런 쪽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에너지 난, 식량 난 중요한 키워드죠. 근데 그거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고 관련한 종목들 너무 이제 주목이 돼서 요거 말고 이제 우리는 4차 산업 그 가운데서도 무인화
스마트화 여기로 이제 주목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종목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로봇주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삼성자산운용에서 K 로봇 테마 요 ETF를 상장 심사를 걸었다 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ETF 상장이 되게 되면 그쪽 섹터 쪽에 상당히 큰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일단은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로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로보는요, 사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육아 지원 있죠, 15조 원 이런 이야기 할 때 교육주나 혹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저출산 관련주죠,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가 하는 교육을 하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마도 아이들 뭐 탭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또 로봇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로보라고 하는 회사가 교육용 로봇의 선두주자예요. 제가 아이를 이제 키우고 초등학교를 보내보다 보니까 방과후 수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학부모니까 관심 있게 보고 됐는데 방과후 수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수업이 뭘까요, 여러분? 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키우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들이 뭐 로봇 만들어가지고 그쪽 움직이는 로봇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고 그 키트 박스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딩 수업, 그죠? 코딩. 우리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목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아이를 코딩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그래서 게임으로 하는 코딩 뭐 이런 것도 시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산업의 성장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로보의 차트 살펴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 가격이 쭉쭉쭉쭉 빠졌어요. 그죠? 그랬던 부분에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포인트가 맞아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아이들 계속해서 학교에서 또 고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을 더욱더 키워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오늘은 한번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눌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급적이면 뭐 60일동 평균선 이하에서 한 번 정도 매수 포인트 보면 좋겠죠. 그래서 한 7,400원 이하권에서 한번 매매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된다라면 당장은 요 파란색 선, 녹색 선 요 부분들에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저항을 만나겠지만 그래서 8,500원에 강력한 저항이 있겠지만 그 강력한 저항만 제대로 뚫어내게 된다라면 우리 끊어지는 가격 10,000원에 한 번 정도 우리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시황을 말씀드릴 때 시장이 2,300보로 간다고 쭉 빠지게 된다면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요. 그래서 그때는 손절을 6,900원 잡고 좀 대응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탑픽주까지 저희가 살펴봤어요. 로보입니다. 지금 현재가와 매수가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고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이 종목도 좀 날아오를 수 있겠죠. 손절 가격 반드시 체크하시고 우리 목표한 가격도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